오늘은 현재 호흡기 의사가 보는 우한폐렴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난리도 아니죠. 중국은 도시가 폐쇄됐고 우한에 탈출한 500만 중에 상당수가 한국으로 넘어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걸리기만 하면 요건 인생 좆된다는 얘기도 있고, 요 환자가 오면은 완전 호텔도 문 닫아야 되고 병원도 문 닫아야 되고 그 환자가 왔던 편의점도 아무도 안 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메르스 때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시나리오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이 우한폐렴, 오른쪽이 메르스입니다. 자, 메르스는 특징이 있었죠. 먼저 메르스 살펴볼게요. 메르스는 중동에서 어떤 60대 남자가 옵니다. 그 사람이 메르스 바이러스를 안고 왔고, 진단이 안 돼서 5일 전에, 확진이 되기 5일 전에 평택 성모병원에 입원하죠. 그 3일 정도 입원해 있었는데 그 뒤로 메르스가 확진이 되어서 국가병원으로 격리됩니다. 그 격리된 당일날 이렇게 부인까지 확진을 받게 되죠. 그 부인은 경미한 증상이었기 때문에 별로 심하지 않게 태어납니다. 2일차가 돼서 3명으로 늘었고, 8일차가 돼서는 요 환자, 1번 환자를 진료한 환자가 확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일쯤 지나니까 평택 성모병원 의료진 7명들이 확진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일단 평택병원에 있는 환자들 대거 진단을 받게 되고 사망 환자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10일차죠. 그 다음에 이제 3차 감염자가 발생하게 되죠. 총 환자는 30명, 11일차. 2일 있다가 곧바로 3차 감염자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흉흉해졌죠. 진단된 환자가 공공장소로 활보하고 있다, 이런 제보도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16일차에는 이제 환자들이 1명 정도 태어납니다. 전체 환자는 42명. 2번 환자, 첫 번째 감염 환자의 부인이 태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22일에서 27일까지 4차 감염자 발생하고 165명, 사망 환자는 14명. 삼성병원이 부분 폐쇄가 되고 이재용 회장이 사과하고 그랬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때 군의관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괴로웠습니다. 교회 들어가는데 열 다 재라 그러고, 여튼 좀 괴로웠습니다. 이제 한 달쯤 되니까 메르스가 이제 진정세가 발표되었죠. 그리고 이때가 첫 번째 메르스 환자가 이제 일반 병원으로 격리가 되죠. 첫 번째 메르스 환자는 거의 죽다가 살았습니다. 이때 입원 환자는 약 180명, 사망자 30명이었고, 이제 45일쯤 환자세가 많이 꺾였죠. 45일째 되니까 마지막 환자 진단되었고, 최종 사망 환자 38명 으로 되었고, 이 뒤로는 거의 발생이 없었습니다. 이 날짜는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한폐렴의 상황을 볼게요. 우한폐렴은 좀 다르죠. 첫 번째 환자가 중국에서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조치가 좀 빨랐어요. 이건 인정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확진 환자를 입고 하루 만에 공항에서 격리했고 44명 정도 접촉했다 그러죠. 그리고 입고 하루 만에 격리했고 거의 며칠 있다가 거의 확진이 나왔습니다. 44명 접촉했다 그러고, 두 번째 확진 환자는 공항에서 바로 역시 자택으로 보내졌죠. 5일째, 대기 5일째 정도 나왔고, 7일째 되는 날 이제 세 번째 환자, 이 사람은 공항에서 거르지 못했고 6일 정도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못 걸은 환자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 환자, 여기는 평택에서 확진되었고 7일 만에 확진. 그러니까 입국하고 7일 만에 확진. 자, 공통점이 뭐죠? 다 공항에서 들어왔고, 요 2명은 바로 격리, 요 두 명은 한 6일에서 7일 정도 돌아다니다가 확진. 지금 데이 8일째입니다. 지금 일단 8일째고. 근데 앞으로 이제 양상을 보면은, 자, 이거 메르스와 지금의 차이점을 알 수 있죠. 뭐가 차이가 날까요? 바로 이 환자는 평택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었고, 여기서 대거 진단이 되죠. 총 여기서 감염 환자를 36명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서 2차, 3차 파생된 환자가 굉장히 많았고, 이 환자들만 없었더라면 조기에 진압될 수도 있었던 게 바로 메르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번 환자의 이 환자가 입원하면서 이번 환자의 7.6%를 감염을 시켰고, 보호자는 약 3% 정도 감염시켰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은 1% 정도를 감염시켰죠.
상대적으로 접촉이 많은 입원 환자들에서 감염이 되는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증상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기간은 약 12일 정도였고 잠복기는 약 5일 정도, 짧으면 2일 정도였죠. 약 5일 정도.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측해 봅니다. 계속 같은 공간에 머무는 환자인 경우에 약 7% 정도가 감염이 되었고 이들이 면역력이 좀 낮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접촉을 많이 하지 않게 되는 보호자가 약 3% 정도 감염이 되고 첫 번째 접촉자와 두 번째 접촉자 사이에서 1차 전파를 약 1% 정도 할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 환자 44명, 뭐 70명 정도 했나요? 어쨌든 뭐 100명 이하로 접촉했는데 이 환자들이 만났던 환자가 잠복기를 거치면서 이때 확진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2주 상간에 거의 환자가 거의 30명이 넘어서고 22일째 3주째 되니까 165명까지 늘어나게 됐어요. 앞으로 2주 정도가 피크가 될 겁니다. 앞으로 이 정도가 피크가 될 거고, 다행히 이때와 차이점은 성모병원, 평택 성모병원 같은 병원에서 대거 1차, 2차 감염을 일으킨 정황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대량 발병 위험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이점이 있죠. 요 중국에 메르스 환자가 대거 입국했다는 얘기가 있죠. 요 환자들이 언제 발현될지 모르죠. 대거 입국했다면 아마 이 시점에 발현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환자들이 어떻게 또 2차, 3차 감염을 일으킬지가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이게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즉 중국에서 대거 입원한 환자, 그 다음에 3차, 4차, 요때 6일, 7일간 돌아다니면서 2차, 3차 감염자들. 제 생각에 요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에서 우한 폐렴을 균을 가지고 온 환자들이 활개치면서 요때까지 얼마나 증상을 발현하고 2차, 3차 감염이 나을지, 요게 제일 관건입니다. 요게. 제가 볼 때 이 사람들 1차, 2차 환자들은 그렇게까지 병원에서 입원해서 밀접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환자를 파생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개 이 난리쳤던 메르스도 한 달 정도에는 진정세가 되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때도 아마 한 달 안에는 많이 진정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때와 요 메르스 때와 요 우한 폐렴의 차이는 기온 차이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 더 깝치느냐? 추울 때 깝칩니다. 추울 때 4도씨 정도에서 가장 깝치고 거의 2주 정도에서 바이어블하다는 얘기가 있죠. 그럼 근데 이때는 5월 6월이었죠. 5월 6월 날씨가 꽤 따뜻할 때입니다. 지금은 추울 때죠. 언제 바이러스가 더 깝칠까요? 당연히 우한 폐렴, 이때가 더 깝칠 겁니다. 그리고 사망률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온 정황으로 봐서는 메르스 때가 치사율은 훨씬 높아 보입니다. 사망 환자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고, 요놈이 큰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면은 아마 사망 환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많이 안심하라고 하는데, 글쎄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위험은 없지 않을까, 한국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지만은, 근데 무조건 조심해야죠. 이런 사태, 요 환자만 격리되었을 때 많은 큰 2차 파생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우려는 하지 않되 최대한 격리해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닥터가문치였습니다.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이제 구독자 이제 몇 명 됐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